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끌죠.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정책이라는 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돈이 없는 미래 사회를 상상하면서 뭐랄까 상속이나 토지 분배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상당히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깊이 탐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혹은 과거의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경제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인간의 감성이나 이타심 같은 가치를 사회 시스템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 이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둘째는 토지를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그 주장의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에서 인용하는 문구 두 개가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 윤치호 선생의 인간은 10% 이성, 90% 감성이라는 말하고 또 정도전의 농자 천하지대본 이거죠. 네, 맞아요. 이게 논의의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 본성이나 사회 기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제도로 나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그 세습 문제 해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아까 말씀하신 윤치호 선생 말을 다시 가져와서 인간을 10% 이성, 90% 감성의 존재로 일단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어요. 이걸 현재 금융 시스템의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에 비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은행이 가진 돈의 1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90%는 이익을 위해서 대출로 내준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은행 시스템은 고객 예금의 약 10% 정도, 이걸 이성적으로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몫이라고 보고, 나머지 90%는 감성적 동기, 즉 이익 추구를 위해서 유료로 내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만약 이게 문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바로 거기서 아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죠. 이기심이 연세가 문제라면 그 반대로 이타심의 연세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원칙이 뭔가요? 이성적으로 이건 정말 내 것이어서 내어주지 못할 90%는 내가 갖고,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10%는 대가 없이 무료로 내어주자.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90%는 내가 갖고 10%는 그냥 준다. 기존 은행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10%가 단순히 재산의 10%라는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개인의 마음,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타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10%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의 10%라는 개념을 상속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이 또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 컴퓨터 예시가 나오죠. 맞아요. 돈이 없는 물물교환 사회를 가정하니까 네.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좋아해서 막 잔뜩 모아놨어도 내 자녀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재산의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맥락이죠. 네.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의 90%에 해당하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주고 나머지 마음의 10%는 자발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마음의 90%, 마음의 10%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상속을 그냥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속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 있잖아요. 의도요? 네. 자녀를 위한 마음,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상속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부의 세습 자체를 막겠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이타적인 동기를 좀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려는 접근법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속인, 받는 사람, 그리고 국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개인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환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자. 듣기에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렇죠.
이상적이긴 하죠. 이 제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재산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관계나 마음, 그리고 이타심 같은 이런 비물질적인 가치를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특징 아닐까 싶어요. 아, 가치를 중심에 둔다. 음. 상속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가치관, 아까 그 컴퓨터 예시처럼요. 그런 걸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여라는 가치를 어떻게 시스템 안에 녹여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확실히 상속세율 몇 %냐 이런 논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네요. 물론 뭐 이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고 제도화할 거냐 이건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향 자체가 기존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개인 차원의 이타심을 상속이라는 제도에 연결하려는 시도를 봤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는 땅, 즉 토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볼까요? 여기서 다시 정도전의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네,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땅이 있어야 뭘 하든 하니까요. 그렇죠. 토지는 뭐 생존의 기반이고 생산의 터전이니까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 그 분배와 관리는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료는 우선 과거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토지를 전부 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어떤 점을 문제 삼나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를 통제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이 너무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이 국가의 의존성에 치우치게 되어서 어떤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아,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한 국가 소유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완전한 국가 소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시하는 대안이 뭔가요? 이게 또 한번 굉장히 파격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바로 예수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성인, 이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 이걸 제안하죠. 그 성인이라는 표현, 이게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짜 성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 그건 문제 그대로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극도로 높은 도덕성, 그리고 이타심, 또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어떤 이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아, 상징적인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자원은 사적인 이익이나 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권위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성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 기준은 서로의 자급자족과 의존성의 중도적 합의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해요. 네, 그렇죠. 추상적이긴 한데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 토지 소유와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보여요. 공정성. 네, 완전한 사적 소유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 완전한 국가 소유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아, 사적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닌 제3의 길. 그렇죠. 여기서 성인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자급자족과 의존성의 중도적 합의라는 건 아마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율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토지 분배 방식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필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듣고 보니 아까 살펴본 상속 문제 해법하고 이 토지 분배 방안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철학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두 제안 모두 현재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들, 예를 들어 뭐 이기심이라든지 불균형 같은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타심, 공정성, 균형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구현해보려는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유권의 개념, 뭐 부를 이전하는 방식, 자원을 나누는 규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전혀 다른 가치, 예를 들어 이타심에 기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답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하냐? 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상상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죠. 네. 오늘 살펴본 이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라는 구상 속 아이디어들,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곱씹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마음에 따라서 사회에 기여하게 한다는 발상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의 어떤 기부 문화나 사회 환원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단순히 세금으로 얼마를 떼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또 토지를 성인과 같은 공적 신뢰를 받는 주체가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아이디어. 이것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자원 분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시장 원리 말고 다른 기준, 즉 공정성과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결국 이 자료는 뭐 현실적인 대안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이타심이나 공동체적 가치를 어떻게 사회 시스템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에 대한 상상력을 좀 넓혀주고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정책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돈이 없는 사회에서 상속 문제를 마음의 비율, 그러니까 90%는 개인에게, 10%는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풀고 또 토지 분배는 성인의 공정한 관리와 필요 및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인간의 이타심과 공정성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랄까요? 그런 걸 바탕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네, 정말 독특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자료였습니다. 이 논의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는지, 혹은 반대로 가장 좀 비현실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료가 제안하는 것처럼 이타심과 공동체적 가치가 핵심 동력이 되는 사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그 토지 분배에서 언급된 성인처럼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춘 리더 혹은 어떤 시스템적인 장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을 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상상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런 생각들을 이어가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